모든 이슈를 지금 다 조기 대선이 빨아먹었기 때문에 뭐 사실 조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되게 궁금한 건 신고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아니 이거 누가 사는 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씹어 계속 오른다니까. 근데 안 나와요. 뉴스가 안 나와. 그치, 안 나오지. 네.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 너무 또 오픈하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에 묻혀 있는데 네. 부동산 밑에, 시장 밑에는 엄청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잘 못 느끼보니 지금 묻혀있어. 이슈가 이슈로 덮인 거죠. 근데 부동산은 지금 엄청,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이벤트 이런 거 별로 크게 영향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 뭐 정책이 뭐 아파트 가격을 뭐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해. 스트레스 DSR. 서털에서 DSR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신문도 안 보나 봐. 신문을 보긴 보겠지. 신문에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만 보지. 스트레스 DSR도 이자가 내려가면 무력화된다라는 게 증권사 보건소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데서. 금리가 더 세지. 그러니까 이자가 내려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해갖고 이게 스트레스 DSR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너무 신문을 보지 마세요. 신문도 어차피 자기들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뉴스를 쓰고, 훈행이도 이제 투자자들 위주로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신문도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오마이뉴스라든지 아니면 매일신문이라든지 다 다르게 이야기하잖아. 네. 부동산에 좀 이렇게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쓰고, 매경 이런 데 막 죽었다, 한국경제 이런 데,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있지, 서울신문 이런 데는, 서울경제 이런 데는 또 약간 우호적으로 쓰죠, 부동산에.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지, 단일론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가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점점 퍼지는 느낌이 계속 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것도 신고가로? 집이 오르니까 사는 좀 거죠. 기다려야지. 아직 안 샀다고? 아니, 본인이 살 게 올라가려면 위에 게 먼저 떠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영영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는 거지.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강남이 충분히 올라줘야지 그 다음에 성동도 오르고 광진구도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성동하고 광진구가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뭐 20억이 어딨어. 평범한 사람이 20억 모으기도 힘들지. 반은 은행 거고 반은 내 거고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뭐 5억짜리, 뭐 6억짜리, 9억짜리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데 뭐 50억, 70억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들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회사 가보면 강남에 사는 50억, 60억짜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 주변에 50억, 60억짜리 사는 사람 있어? 없네요. 그치,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신문에서나 떠드는 거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비싸다, 누르면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신문에서 아무리 이렇게 오른다 들어도, 아유, 그런가 보지 하는데, 옆에 대리가, 회사에서는 일 별로 안 하고 맨날 까불까불하고 하는데, 집 샀는데, 과장님 돈이 많이 올랐어요. 1억 올랐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파이어 하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아니 이 새끼가 나보다 직급이 높기를 해.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기를 맨날 벤질벤질한데 집 사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네. 그래갖고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또 옆 부서 과장님이 야, 나도 샀어. 야, 많이 올랐어. 무슨 소리야. 지금 누가 집인들인데? 이러면 또 완전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지지. 안 그래도 마누라가 사자 그런 거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집값 잡아준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기 자기 동네도 실제로 오르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뭐 30억짜리 이야기하고 50억짜리 이야기하고 이런 게 별로 와닿지만, 동대문구가 올라왔네, 중랑구가 올라왔네, 노원구가 올라왔네, 은평이 올라왔네, 이런 이야기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제가 비싼 동네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막 켄틸런이 어떠네, 막 확산이 어떠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강남이 오르고 성동구가 오르고 광진구가 오르고 드디어 동대문구가 오르고 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건데, 그게 하반기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놨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묶었잖아. 토지거래 허가 해제하기 전에 그게 이미 퍼지고 있었고, 2024년에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라고 내가 목놓아 이야기했고. 맞아요. 그치.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 풀었다가 다시 잠그는 걸 안 했으면 그게 동대문구도 퍼지고 그 다음에 점점 옆으로 퍼졌을 거야.
근데 중간에 풀어버리는 바람에 싹 빠지는 돈이 다시 강남상구로 쏠려 들어가갖고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올라가면 주인들이 팔아요? 안 팔지. 지금 매물이 줄잖아 지금. 그래서 안 팔아. 이제 매물을 이제 사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파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옆집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누가 파냐? 안 팔지. 그래서 매물이 잠기고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가 오를 때 매물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본이 작아져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표본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래 하나가 아래 위로 되게 흔들기 시작하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절대 낮게 안 팔거든요. 그래서 낮게 안 팔고 그리고 팔 생각도 별로 없고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고 하나 둘 거래되면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들이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에만 하면 되니까. 왜 10억에 거래, 20억에 거래되는 걸 이제 23억에 거래되는데 바로 이제 실거래 올리면 주인들이 전부 다 20억에 남아있던 매물을 23억 이상으로 올려버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실거래 신고도 늦게 하게 되는 거지. 매물 줄고 거래량 줄고 신고가 나오고 실거래 신고 늦게 올라오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매물이 줄면서 무섭게 상승하는 초기의 반응인 거죠. 초기의 모습인 거죠. 아, 이게 초기다. 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이제 점점 이제 멀어져가는 이제 멀어지는 거니까 그 옆으로 이제 30억짜리는 못 사지만 진짜 연끌 해갖고 20억짜리는 사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포, 성동 이런 데 신축이 오르는 거고 마포, 성동 신축이 이미 20억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변에 구축을 보는 거죠. 야, 이게 마포에 최신축은 못 가지만 마레포가 2016년식이라 조금 가격이 싸구나. 여기를 한번 해봐야 되나? 24평이라도. 그 돈이 안 되면 어떻게? 그 옆에 삼성 레미안 1, 2, 3, 4단지 이런 데라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지, 레벨이.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넓고 새 아파트인데 비슷한 가격으로 한 서대문구 가니까, 있긴 있네. 또는 DMC 가니까 있네. 이런 식으로 점점 퍼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2025년에 입주 물량이 꽤 돼요. 꽤 되거든? 3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이게 10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도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만 3만 5천 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대부분 많이 나와요. 이문동이라든지 이문동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광명은 경기도에 잡히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2만 호 가까이가 줄줄이 이제 내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것도 딱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뭐 12억 이야기하고 13억 이야기하던 동대문이나 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15억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남 4구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미아 있잖아요, 미아. 네. 미아의 센터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호가가 15억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보자. 미아랑 장이랑 이문이랑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장이나 이문은 13억, 14억 하고, 미아가 15억 중반이면 호가지만.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위계상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장이나 동대문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잖아.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올해 하반기 되면서 이제 거의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더 중요한 거, 은평구 있죠. 대조 1구역, 그 말 많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지금 그 분양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74제곱미터가 13억 5천. 띄울까요? 띄워봐, 이거. 요거.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이게 은평구구나. 은평이란 말이야. 은평 메디알레가 보면 74C가 13억, D는 13억 7천인데 이거 뭐 확장하고 뭐 하면 1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84가 아니고. 그치, 74야, 74입니다, 74. 10제곱미터가 작아요. 3평이 작아요. 그러면 34평은 어떻게 되겠어? 15, 14, 10.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의 환산하면 15억이라는 거예요, 15억. 은평구가 15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은평구 무시하냐? 이게 아니라 은평구가 15억인데 동대문이나 장이가 14억이야.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 안 되는 이유는 그쪽에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정리 정도는. 그치. 메디얼레보다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그러니까 미아가 이해가 되는 거지. 미아가 이 호가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네. 미아에 백화점 2개나 있고, 4호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 아파트가 호가가 15억이고, 그리고 대조 1구역이 메디알레가 15억이야. 그러면 미아가 오히려 싼 느낌이 들 정도로, 그지?
그러면 장의하고 이문은 입주문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겠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럼 장의하고 미아도 그렇고 장의하고 이문이 키를 맞췄어. 올해 하반기에. 키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옆에 중랑구 있고, 그죠? 중랑구에도 새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중랑청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그나마 그쪽에서는 괜찮거든. 그 노원이잖아. 노원으로 퍼질 거고. 그리고 서쪽으로도 지금 메디알레가 이미 그랬으니까 불광 5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련 이런데 가련 몇 구역이야? 가련 1구역 이런데도 바로 옆에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GTX 안 들어와? 똑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분양이 잘 될 거고 그게 이제 그런 불광역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다 이제 퍼지겠죠. 구축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제 DMC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또 오르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수위가 차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제 느낌은 강남에서 이야기 계속 내가 하고 이제 성동 광진 이야기 했는데 성동 광진을 넘어서 그 외곽 지역까지 지금 이미 물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슈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지만 그러던가 말던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메디알레 이게 분양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가 되게 궁금해진 거죠. 여기 고척 여기도 무슨 프로지온가 뭔가 15년 만에 입주한다고 막 난리잖아 아주 그냥. 힐스테이트인가? 난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게 서쪽으로 그렇고 동쪽으로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뭐 관악 뉴타운도 지금 입주해요. 관악 뉴타운 1번 입주하고 1구역 입주하고 3구역 입주하고 2구역 3구역도 진행이 착착착 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백사마을은 우리 서울에 거의 마지막 남은 몇 개 안 되는 뭐라 그러냐 서민 뭐라 그러지 무가 판자촌 같은 데잖아요. 백사마을, 방배동의 성디마을, 구룡마을 이런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일 동생이 백사마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막 그 건축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백사마을이 백사가 많이 나서 백사마을인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아 그래요? 네, 중계본동 104번지예요. 그래서 백사마을이에요.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그 저층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성 안 나오게 이렇게 하던 거를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좀 높이 올려줘 버리는 바람에 사업성 나오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게 좀 느낌이 좀 안 오나? 제일 마지막에 올라야 되는 데가 그나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성디마을이나 구룡마을에는 신경을 안 썼지만 백사마을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 왜요? 진행을 시켰어. 왜요? 자기 컨셉하고 맞잖아.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거기 거주하던 사람들한테 나중에 임대 아파트를 우선을 주고 이런 거 컨셉이 딱 맞잖아. 진행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오세훈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청수 올려줘 버리니까 진행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런 거야. 그게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보면은 재개발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데가 상계 뉴타운하고 관악 뉴타운이었는데, 심지어 백사마을 이 세 개였는데, 상계 뉴타운은 상계 뉴타운은 소식이 별로 없지만, 관악 뉴타운하고 백사마을까지도 이러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오는 느낌이 안 드나? 자꾸 쫄리는데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2023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죠. 최근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이창용 총재가 한마디 했잖아. 기사도 많이 뜨더만 한국 경제 이제 0%대다 올해. 그래갖고 세계 유수의 또 정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 0%대다. 그래서 OECD 중에 꼴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금리를 빨리 내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기했다는 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오래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 오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요. 금리 내려주세요. 아유,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떡상해서 안 돼요. 민심이 떡 나갈 거예요. 아니, 내려주세요. 서민들이 다 죽어요. 중소기업이 다 죽어요. 아이, 그래도 풀면 금리가 떡상할 거예요. 아, 그리고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학원 때문에. 대치동 학원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야. 이거 학원 지어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 한국은행 총재가 보고서까지 내가면서.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지역 할당제를 해야 돼. 말하면서. 서울대를 다 없애야 돼. 서울대도 없애야 돼. 국립대를 다 서울대로.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거 있어요. 1대학, 2대학, 3대학. 그러면 우린 또 이거지. 1대학이 좋더라. 서울대다 옛날에. 샤 대학이다. 이러면서 있겠지.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지. 그러면 한국은행도 서울대 말고 지방대학교 비율대로 뽑아라. 니네는 다 서울대 아니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는 좀 나는 안 되고 니네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이 지경까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뭐 우리는 뭐 관세 폭탄 때문에 어떤 일이 됐었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내수가 죽었. 내수에서 제일 큰 축은 건설 경기인데 건설 경기를 살리려 그러면 건설 마피아, 토건족, 주택 투기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거 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살려주면 이거 봐라 또 살려주네 이거 봐라. 와 맨날 무슨 교수님 나와가지고 건설사를 왜 살려줘야 되죠? 죽게 냅둬야죠. 죽게 냅줘야죠. 아 그렇구나. 건설사가 확 경기가 활성화되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밑에 부동산이라든지 이삿짐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 경기 그거는 그 뭐 고소득자들이라는 거죠. 2억씩 받는 사람들이. 그게 망하면 이제 그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하도급, 하청, 그러니까 막 협력사들 다. 그렇지. 그 기업은 나쁜 거잖아. 세상을 총 먹는 거잖아. 얘들 착취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근데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건설 경기가 죽어서 내수가 죽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눈 뜨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빨리 내렸어야 되는 건데 늦게 내리다가 천천히 내리다가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내 이야기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 내리는 속도가.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며칠 전에 그러잖아. 올해 2번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 그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며칠 전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더 내릴 수 있다. 상황을 봐가서 더 빨리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1%대 내려간다고 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1.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이건 저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맨날 이재명 것만 보고 있으니까. 김문수. 김문수. 오해하지 마시죠. 김문수. 그 파란당은 띄우면 얼굴이 나오면 내가 바로 끄게 되니까. 어쨌든. 이게 막 새벽 후보 등록 테러 막 이런 거 갑자기 맨날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경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2%대까지만 저는 봤었는데 와 1.75 얘기 나오는구나. 1.75 얘기 나와요. 1.75 얘기 나와. 4번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2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천천히 내려가지고 천천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제 빠르게 내려가니까 이제 각오해라. 이제 당신들 이야기다.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이제 동대문 이야기가 될 거고 노원구 이야기가 될 거고 은평 이야기가 될 거고 밑으로는 이제 평촌 이야기가 나올 거고 삼본 이야기가 나오겠지.